지난주 수요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을 했죠. 새롭게 출범한 창조경제 2기 과학팀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큰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창조경제 2기 과학팀이 중점을 두어야 할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새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최양희 장관이 선임이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이달 초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소위 이제 새로운 과학 2기 팀이 탄생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새 출발에는 기대가 큰 법이죠. 근데 네.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출범한 창조경제 2기 과학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달 초에 발족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또 최근에 이제 최양희 장관님 새로 임명되신 거 그런 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임명되신 그 최양희 장관님이나 또 지난번에 임명하신 그 이상천 이사장님께서 비교적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시고 연구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학계의 기대를 잘 부응해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면한 이슈들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큰 만큼 동시에 우려되는 점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우려되는 점들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핵심 국정 기조인 창조 경제와 관련된 우려가 많은 듯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창조 경제의 선곡적 추진을 위해서는 범부처가 참여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미래부에 그런 힘이 실릴 수 있는지, 또 창조 경제는 정권의 임기에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이 언론이나 국회, 국민들이 조급하게 성과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요구를 견디면서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급성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이제 창조경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 창업이라든가 연구 성과 실용화, 또 중소기업 지원 이런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마치 정부에서 이 기초 원천이라든가 이 과학기술에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그 과학기술연구회 관련해서는 이 연구회가 이제 본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정부 출연연구소의 옥상옥이 아니라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그 초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또 출연연구소의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과 연구소 간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또 책임감 있고 역량 있는 인사권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의 어떤 정치 쟁점화 문제라든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 문제, 또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고 또 걱정거리들이 있던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생긴 부처죠. 미래창조부가 있는데 이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창조경제에 관련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죠. 네.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기본 틀을 잡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라든가 창업, 또 창조경제 타운, 무한 상상실, 규제 개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창조경제가 정권의 임기에 무관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책과 병행해서 중장기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비타민 프로젝트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기초 원천 성과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함으로 해서 임기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창조경제가 미래부 혼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부처가 참여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미래부가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기술진흥 확대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기술처가 별 힘이 없는 부처였지만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확대회의에서 다부처 관련 정책을 확정하고 또 추진하는 내용을 점검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네. 또 지시하고 이름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죠. 비슷한 것들을 참조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조경제전략회의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또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들을 챙겨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또 미래부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조경제 이외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 50여 년 만에 과학기술 황무지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추격할 대상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빠른 추격자, 그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이 퍼스트 무버, 또 프론트 러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별로 이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걸 위해서 국가의 브레인 역할, 싱크탱크가 필요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세계적인 원천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노력과 변화 없이는 더 이상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개 축, 그러니까 정부, 국가연구기관, 대학, 민간이 있으면은 그 중에 국가 총 연구비의 한 75%를 민간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 쓰고 있고. 네. 근데 민간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D 중에서 주로 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 부분에서 이 R 쪽에 치중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원천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수인재 양성 배출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는 이제 국가 경쟁력 못지않게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라든가 또 한정된 자원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융복합, 또 글로벌 전략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ICT를 공동으로 이제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ICT에 좀 치우친다, 좀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교과부라 그러죠. 교육과학기술부일 때 이 교육에 너무 치우쳤던,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때문에 좀 과학기술을 한편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어떻게 과학기술은 없고 ICT냐 이런 말씀을 듣는데요. 네.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보통신도 과학기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데요. ICT 분야가 비교적 단기 현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또는 더 이상으로 과학기술에 신경을 써도 그게 초점을 받지 못하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과학기술과 ICT를 잘 융합하면은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비타민 사업 같은 것도 그 좋은 예인데요. 앞으로도 네. 이제 ICT와 과학기술이 잘 융합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는 미래 먹거리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사업들, 정책들을 많이 발굴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막 새로 출범한 창조경제 2기 과학팀에 거는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불과 50여 년 만에 과학기술 황무지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또 창조경제 열매들이 열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